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입니다. 오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답변서 관련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이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못하도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최명성 변호사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라면서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출했던 토론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건 대리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의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김영재 씨의 대통령 비선 진료와 사업 특혜에 대한 모든 거짓 진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장모를 치료했다는 진술과 달리 진료기록 조작 의혹이 있다. 최순실 씨가 3년간 매주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의 진료기록 3권을 숨기고 국정조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영재 씨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며 의료법 및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은닉, 심지어는 폐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인사를 주무른 최순실에게 매주 1회꼴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인물입니다.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은 이런 의미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검의 신속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KBS 사장의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근심뿐 아니라 국민 보건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오늘부터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상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AI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A형 독감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요구합니다. 6년 만에 12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 2배로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과 보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박근혜 지키기, 촛불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빨라진 독감 유행의 원인을 날씨와 백신 문제 외에 촛불 집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아침방송 보도 내용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자가 늘면서 더 많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분석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의도와 목적입니다. KBS 사장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독감 유행의 원인이면 KBS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괴담을 생산하고 확대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대통령 팬클럽 회원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백남기는 빨간 우위가 죽였다, 백남기 사건은 야당의 내란 공모, 촛불 시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 등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글입니다. 이 글들은 찌라시 형태로 일반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짓 사실도 유포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 공작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잉 의전 습관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총리라는 이름으로 KTX 열차 코앞까지 차를 끌고 가서 내린 일, 시내버스 정류장에 총리 관용차가 불법 정차해서 시내버스를 지연시킨 일은 황제 교안 총리의 유명한 황제 의전 일화입니다. 과잉 의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 참석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마사회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돕지 않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도한 대통령 행세를 받아들일 촛불 시민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와 대통령 아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지나친 권한 행사를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지 말고 대통령급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의 자세입니다. 2014년 한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백스코 행사장에서 회의 중 잠시 머무를 대통령 대기실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을 따로 끌어오는 공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의 인천시청 방문을 앞두고 기존의 변기를 새 것으로 교체한 사실이 이미 우리 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유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순방 시 하룻밤 묵을 호텔의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 꼭지, 전자레인지 등을 대통령 맞춤형으로 교체하고 조명과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지금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 혈세와 청와대 공무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이런 의전을 요구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보다 외모에, 국민의 생명보다 머리치장에 관심이 더 많은 대통령입니다. 추운 겨울에 또다시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마사회장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도 본인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한대행의 임기는 불과 몇 달에 불과합니다. 본인 임기를 넘어서는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대행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면 국민들은 이제 권한대행을 심판하자고 요구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